깔때기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네. 네. 매번 시즌 11도 지금 네. 오늘이 32번째? 두 번째. 네, 32번째인 것 같은데요. 네, 시즌 11까지 아낌없이 후원해주고 계신 아산 나눔재단, 마루 180, 360, 네. 예, 정남희 이사님, 허연아 팀장님, 광면진 책임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제 7회 남았나요? 8번 남았네요. 예, 40회까지 찍을 거라서 지금 32회를 찍고 있어서 이번 시즌 11 8번이 남았습니다. 네, 2달 정도 남았네요. 네. 딱 2달 남았네요. 네. 선거일 빼고 그러면 2달 조금 넘게 아마 5월 말 6월 정도? 초? 네, 초까지. 네. 예, 그 정도까지 갈 것 같은 예상이 듭니다. 하여튼 시즌 11 마치는 날까지 저희가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시즌 12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송 대표님이 바쁘셔서 요즘 제가 대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시즌 11 거의 홍준 그러니까요. 대표님이 송 대표님 지금 사라져가고 계시는데 본의 아니게 하여튼 송 대표님도 조만간 다시 복귀하실 걸로 예상이 되고요. 네, 뭐 전반부에 저희가 재밌는 얘기 많이 했는데요. 그러니까 되게 젊어 보이는 창업자시잖아요. 진짜 젊기도 하고. 근데 아까 2018년 보면은 18년도면 벌써 6년, 7년 된 거 같은데요. 7년 전? 6년 전? 네, 거의. 창업을 했는데 어떻게 창업을 하시게 되었어요? 네. 창업하는 계기나 과정이나. 네, 저희 회사는 이제 카이스트 동문 6명이서 이제 창업을 했는데요. 이제 알고 계시는 저희 황민영 부대표도 저의 이제 쫄투에도 한두 번 출연했던 두 번은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AI 연구를 직접 이제 많이 했었는데 근데 하는 과정에서 이제 데이터를 제가 모으고 라벨링하고 그 처리하는 일이 거의 80~90%인 거예요. 저는 AI 개발과 연구가 재밌어가지고 했었는데 근데 저는 확신은 있었거든요. 이 AI 기술이 세상을 바꿀 거라는 확신은 있었어요. 근데 이거에 있어서 굉장히 이 데이터라는 영역이 발목을 잡는구나라는 거를 제 몸으로 완전히 느꼈다 보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꼭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임팩트가 큰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좀 그런 확신을 갖게 됐고 그렇게 돼서 이제 처음에 이제 시도를 했을 때 제가 그 당시에 캐시 슬라이드나 혹은 이제 오픈 서베이 같은 그런 보상형 앱들이 많았죠. 뭔가를 이어주시는 그런 거 하면서 문득 딱 드는 생각이 잠금 화면을 풀 때 이렇게 데이터 라벨링을 하면서 풀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도 출발을 했어요. 그러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물론 이제 이 비즈니스를 본격화하면서 정확한 작업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잠금 화면에서 화면 어렵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가진 않았는데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틈틈이 돈을 벌고 싶은 분들이랑 이 많은 양의 어떤 수작업이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만들어야겠다 해서 출발을 해서 시작하게 됐고요. 그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제 카이스트 창업 때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시장도 해보니까 먼저 시작한 회사가 있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크라우덕스 그리고 미국에서는 메카니컬 터크가 오래 있었고 그다음에 스케일 AI나 굉장히 다양한 데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이건 굉장히 내 생각이 맞았구나라는 걸 더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카이스트 창업 때를 같이 6명이서 나가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우승까지 하고 카카오벤처 초기 투자받고 했었는데 약간 일화 중에 하나 말씀드리면 그 당시 황민영 부대표가 저의 멘토였어요. 또 그 창업 경험이 또 있고 그래서 미국 또 실리콘밸리 가까웠다 보니까 멘토를 하다가 제가 영입을 했죠.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같이 잘 6명이서 잘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처음에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일거리 줄 수 있는 기업을 모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돈을 줄 수 있는 기업을 모집하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업을 어떻게 모을까를 굉장히 돌아다녔고 사실 저는 학교 때 이제 대학원 박사 준비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공부 열심히 하고 연구 열심히 하는 편이다 보니까 이런 제가 창업을 할 거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학교 다니면서 동안에는. 그래서 제가 이런 비즈니스를 해야겠다고 주변 분한테 얘기하니까 그러면 대기업체 같이 굉장히 우리가 잘 아는 회사들한테 가서 영업도 하고 해야 되는데 하실 수 있겠냐 했는데 제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전 살면서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걸 너무 중요한 문제라 생각하고 이렇게 좋은 사람들도 모은 만큼 어쨌든 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해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업들을 초기에 모집하려고 나이도 어린 편이었다 보니까 없는 네트워크를 최대한 선배들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어떻게든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AI 기업들의 어떤 전시회나 세미나 자리에 가가지고 잘 듣다가 그런데 혹시 데이터는 어떻게 하시나요? 라고 물어봐서 뭐 이쪽에 영업도 하고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대기업 그 레퍼런스가 하나 두 개 생기다 보니까 점점 더 이렇게 약간 스노우볼처럼 굴러가가지고 지금까지 좀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좀 2년 동안 네.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뭐 네. 시간이 길었던 이유가 있네요,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이게 하루아침에 될 수 없는 거고 굉장히 그렇죠. 빌드업과 여러 가지 네.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것 같은데요. 대표님, 저는 아까 그 앞에서도 앞서 방송에서도 그렇고 쭉 듣다 보니까 일단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LLM의 그 큰 모델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말씀하시면 약간 파인 튜닝이 필요하다. 데이터 라벨링이나 이런 걸 통해서 거기까지는 뭐 공감이 돼요. 자, 근데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연 그러면 그 기업에서는 실제로 그냥 예를 들면 범용 모델, 챗GPT처럼 범용 모델을 쓰는 것보다 실제 뭐 그렇다고 해서 그 AI 모델을 잘 만들어 놨다고 해서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용량의 한계 이런 걸로 인하여 회사 내부에 있는 무슨 전사 자료를 다 때려 넣을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요. 네네, 그럼 그렇죠. 결국은 작동 방식은 똑같아야 될 테니까. 네네네. 자, 그래도 우리 회사 내에 있는 게 꼭 튜닝을 했거나 데이터 라벨링을 통해서 더 확실히 우위가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가 궁금하고요. 아마 네네. 그렇다고 하실 것 같아서 만약 그렇다면 뭐 이제 이 크라우딩을 통해서 유저들한테 데이터 받는 게 아니라 네네. 대표님이 판단하실 때 미래 가능성이 높은 분야 예를 들면 뭐 법조계 네네. 아니면 뭐 의학 네네. 이런 쪽은 그냥 회사 내에서 셀렉트 스타가 돈을 들여서 네네. 데이터를 더 정제해서 더 고도화시킨 걸 지금 만들어내면 그쵸, 그쵸. 더 부가가치가 있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미리 이런 데이터가 중요해 선정, 필요해 그렇죠. 만들어가지고 네. 뭐 저희가 소유권을 갖고 파는 그런 거잖아요. 네네. 아니면 퍼포먼스 높인 걸 해서 네네. 뭐 좀 한 시간씩 쓸 때마다 돈을 또 받으신다거나. 네. 사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은 현금이 너무 중요한 시기라서 그런 리스크를 저희가 안 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캐시 스킹.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걸 만들어주세요 하는 프로젝트가 있을 때 그런 걸 만드는 식으로 좀 하고 있고요. 저희가 먼저 만드는 거는 지금의 어떤 경제 상황을 봤을 때는 리스크가 크다. 왜냐면 만들면 그래도 뭐 최소 몇 억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대표님, 제가 아까 처음에 드렸던 질문, 그러면 어쨌거나 그냥 범용 모델보다는 네네. 튜닝되어 있고 세팅을 마친 모델이 더 좋은 성과를 낸다는 거는 자신하실 수 있는 건가요? 네, 그거는 되게 명확하고요. 어떻게 명확한 걸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GPT-4라고 하면 네. 사실 뭐 특정 은행의 어떤 내부 규정 이런 걸 애초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사실, 두루뭉술한 또 일반 얘기만 정보의 하니까. 접근 제한이 있으니까. 네. 네, 아무래도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뭐 트레이닝을 못 시키니까. 네, 그리고 이제 GPT-4는 이런 어떤 데이터 백과사전을 넣는다 이런 게 없으면 정보의 한계가 딱 그 학습을 했을 때까지밖에 정보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정보는 어쨌든 할루시네이션도 충분히 계속 발생을 그쵸. 하고 기업 하다 내부의 보안 이슈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형태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뭐 MS 애저나 이런 곳에서도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보안을 최대한으로 해결하면서 할 수 있게끔 지금 뭐 여러 비즈니스 추진들을 하시는 걸로 정확히 알고 그렇게 있긴 합니다. 가야겠죠. 네네. B2B 시장도 네, 크니까. 맞습니다. 네. 질문 들어온 게 있어서요. 읽어드리면 오마이 투 더 퓨처 네. 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데이터 데이터 솔루션으로 시장의 기회를 포착하고 계신데 로컬이 아닌 해외 데이터는 어떤 식으로 확보하고 계신가요?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이라는 점이 장애가 되지 않는지 견제가 되는 해외 플레이어들이 혹시 있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아까 해외 관련해서 네. 살짝 언급은 하셨는데요. 네네네.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해외 데이터는 확보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사실 저희가 그 데이터 판매하는 비즈니스를 네. 작년 4분기에 처음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시장 기회가 딱 저희가 잘 포착을 해가지고 시작하자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20억 정도 계약도 저희가 하고 오, 근데 네. 또 크게 성과를 보서 지금은 더 비즈니스를 잘 키워보려고만 네. 하는 상황인데 일단은 저희가 아직 여력이 안 돼서 네. 그 국내 쪽 데이터부터 먼저 소싱을 해가지고 비즈니스 만드는 걸 국내 집중하고 위주로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내년에는 아마 해외 쪽도 저희가 소싱해가지고 계속 왜냐면 이제 한 번 산 데이터는 그러니까 똑같은 책을 사시지는 않을 거잖아요. 네. 물론 다른 책을 살 수는 있지만 그럼 결국에는 이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어떤 그런 데이터 컨텐츠들을 계속 잘 딜리버리 하는 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해외 혹은 다국어 데이터도 저희가 잘 소싱해 와서 기업들한테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도 국내 쪽이 좀 정리가 되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아까 지금 그 말씀 중에 또 떠오르는 질문이긴 한데 네. 이게 뭐
그 뭐 은행 예를 들면 뭐 약관이나 이런 것들을 네네. 파인 튜닝 해가지고 일단 뭐 트레이닝 잘 시켜서 네네. 이제 뭐 LLM 모델을 만들어 놨다 치면은 이 비즈니스가 연속적으로 계속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약간 변경된 거 자동 그냥 매칭해가지고 그냥 네네네. 스스로 공부하면 되지 않나요? 아, 뭐 파인 튜닝이나 이런 게 네네. 그렇게 초기에 구축할 때보다는 컨설팅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연속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있는 건지 매출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건지. 일단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사실 뭐 저도 이번에 그 실제 프로젝트 들어가면서 좀 느꼈던 건데 저희 생각보다 약관이나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경제 정책이나 이제 정부 단의 가이드라인에 맞춰가지고 은근히 자주 바뀌긴 합니다.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그거에 맞춰서 평가 기준도 계속 바뀌어야 되고 주요가 봐야 되는 체크리스트 달라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성격에서는 굉장히 계속 우리가 꾸준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내부적인 문서 자체도 새로운 문서가 생성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네. 계속 새로운 문서가 만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 문서들을 계속 백과사전 형태로 어떻게 그 GPT한테 보여줄 수 있을지 계속 구조화도 해야 되고 계속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물론 저희가 프로젝트 들어갈 때는 최대한 자동화나 효율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해놓고 나오기 때문에 그런 효율은 있긴 하지만 기업 그 담당자, 그러니까 고객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전문가가 계속 이걸 케어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 어떤 데이터를 뭐 구조하거나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좀 저희가 기대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처음에 들어가서 크게 좀 매출을 얻으면서 이제 컨설팅 들어가고 이제 작업도 들어가지만 그 이후에 오퍼레이팅 단이나 유지보수 단도 저희가 계속 그 멤버스를 받아가면서 그런 식으로 좀 반복 매출을 만드는 쪽으로 좀 확장을 하는 것도 저희가 좀 그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형태의 지금 비즈니스나 혹은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국내에서는 그냥 처음으로 하는 또 유형이다 보니까 저희가 오히려 저희가 잘 만들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지속 가능하게 매출이 발생해야 되고 좀 그런 부분들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저는 이어서 좀 본질적인 질문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챗GPT가 나오면서 되게 열광했던 건 사실이고 열광할 만한 이유가 있었죠. 일단 뭐 언어만 해도 그동안과는 다르게 말씀하신 것처럼 할루시네이션이 있긴 하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정말 문장형으로 우리에게 다시 피드백을 준다라는 게 사실 굉장히 강렬한 경험이고 그게 이제 멀티모달이 되면서는 이미지도 되고 뭐 이렇게까지 되니까 이야 진짜 사람 같아지네 라는 게 있는데 근데 또 냉정하게 보면 저도 뭐 챗GPT 지금 뭐 1호 버전까지도 쓰고 있고 저희 회사에서도 몇 가지 지금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거 이제 중고거래 상품으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기본 데이터는 당연히 저희가 검증 마친 걸 해야 되지만 거기다 이렇게 뭐 쫙 긋고 이 아래는 그 AI가 도와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뭐 참고 차원에서 뭐 좋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하면 뭐 아시잖아요. 그럼 거기에 막 구구절절 써주거든요. 이거는 뭐 지난달에 샀었는데 애착이 되게 많고 해서 되게 뭐 이런 말까지도 들어가거든요. 좋긴 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를 일부 도와준다거나 일부 요약한다거나 일부 효율성을 높여주는 아까 뭐 금융 얘기했지만 금융에서 조례가 바뀐 거를 좀 업데이트 해주고 그러니까 그동안 파일 잘 시스템 관리하고 가이드라인이 잘 돼 있는 회사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효율성이 큰 것 같지 않아서 자 그러면 그냥 그 정도 LLM에서 나온 데이터의 부가가치가 그 정도라고 하면 셀렉트 스타에 이렇게 돈 많이 들여가면서 할 만큼 이 부가가치가 있겠느냐 이 퀘스천이 하나 있고요.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더 어떤 뭐 일에 도움이 된다거나 부가가치를 더 창출할 수 있는 건지 대표님이 판단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미래가 밝은가요? 일단은 저희 회사의 약간 운명이라 해야 될까요? 혹은 미래는 AI 시장이 잘 되냐 안 되냐로 사실 저는 갈리는 그러니까요. 근데 뭐 저희 내부적으로는 무조건 희망적으로 보실 것 같아요. AI가 굉장히 뭐 잘 될 거라 굉장히 강하게 믿기 때문에 뭐 저희 회사 당연히 눈빛이 달라지시네요. 멤버분들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근데 약간 그 말씀 주신 거에 좀 관점은 그건 것 같아요. 내부적인 부분도 있지만 결국에는 가장 코어 비즈니스 모델에 AI로 내가 임팩트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혹은 서비스의 밸류가 달라질 것 같아요. 가치가 달라지니까. 저도 그 말. 그래서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중국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뭐 커머스 쪽은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주로 결국에는 그 내가 찾고 싶은 어떤 물건을 어떻게 계속 내가 잘 찾아주는가 그리고 내가 뭔가 나도 잘 모르는 어떤
이런 걸 찾고 싶은 데를 어떻게 검색을 잘할 수 있는 형태를 뭔가 얘가 끌어내 주는가. 네. 뭐 그런 역에서 또 쓸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네네. 사실 그런 측면에서 결국엔 저는 굉장히 이 대화라는 형태가 굉장히 강력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많은 회사들이 비즈니스에 굉장히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있어서 뭐 데이터의 중요성은 뭐 크고 작게 있겠지만 그 기업 입장에서 내가 건들 수 있는 게 거의 프롬프트랑 데이터밖에 없기 때문에 네. 내가 더 이 비즈니스 모델에 있어서 AI 임팩트를 올리고 싶으면 사실 데이터를 열심히 제가 해야죠. 그래서 결국에는 근데 항상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AI는 툴이거든요. 도구일 뿐이고 ROI가 나오냐의 그냥 문제인 것 같아요. ROI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 그렇게 돈 안 들이셔도 됩니다. ROI, 근데 ROI가 클 것 같다 그러면 그걸 잘할수록 훨씬 높은 거고요. 근데 이제 특히 뭐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워낙 비즈니스 모델이나 범위가 크다 보니까 이 부분을 뭐 1%만 효율돼도 막 금액이 막 몇백억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지금 초기 고객으로 타겟하는 게 다 큰 기업들 특히 이제 금융사분들 금융사에서는 그래도 뭐 자금 여력이 상대적으로 되시고 또 그런 어떤 미래에 대한 변화들을 또 적극적으로 하시는 편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첫 타겟을 금융으로 좀 잡아서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뭐 아까 IR 발표할 때 보니까요. 물론 2018년 해서 이제 업력은 뭐 좀 되고 있지만 뭐 아직도 어린 스타트업인데 네, 맞습니다. 2025년 뭐 기술특례 상장 네네.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긴 했거든요. 근데 그 뭐 기술특례 상장하려고 그러면 기술서 평가를 할 텐데 네, 맞습니다. 어떤 기술을 그 핵심적으로 뛰어나서 네네. 우리는 이 뭐 저기 뭐 기술특례 상장에 해당된다. 그 주장을 하세요? 네, 뭐 저희는 세 개인 것 같은데 하나는 데이터 구축을 하는 과정에서 AI나 알고리즘들 통해서 자동화 효율하는 부분이 하나가 구축해서.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제가 그 데이터 그 지식백과 혹은 백과사전을 할 때 이 데이터를 구조할 때 있었던 어떤 기술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 세 번째는 평가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평가.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역으로 저희는 기술 평가를 준비할 생각으로 갖고 있습니다. 뭐 아까 매출 규모랑 이런 거 보니까 그 대표님 그 간단히 좀 얘기해 주시죠. 아까 살짝 얘기했었는데 뭐 지금 뭐 팀 직원 규모는 어느 정도 되고 뭐 매출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뭐 외형적인 걸 설명해 주시면. 지금까지 투자 유치도 꽤 받으셨고. 뭐 저희가 지금까지는 누적 투자로 174억 정도 받았고 올해 하반기에 시리즈 B 투자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 이상 뭐 레이징 하는 걸 계획을 하고 있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멤버들은 한 90명 정도 규모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 매출은 한 52억 정도 했었고 올해는 한 뭐 7, 80억 수준으로 50% 이상 성장하는 걸 목표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 90명이면 꽤 많은 팀인데요. 그렇죠.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고 허리가 쑤실 것 같은데 그 구성은 어떤지 그 90명 어떤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뭐 약간 큼직하게 설명드리면 한 절반 정도 인력은 이제 그 데이터를 구축하고 하는 프로젝트에 있어서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고객과 소통하고 매니징하는 그런 딜리버리 인력이라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절반. 그리고 한 4분의 1 정도는 R&D랑 어떤 기술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4분의 1은 세일즈나 뭐 백오피스 조직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순수 엔지니어들은 4분의 1이라고 봐요. 뭐 물론 거기에도 이제 뭐 디자이너나 PO도 다 같이 들어가긴 하는데 뭐 R&D성이라 분류할 수 있는 인력이 한 4분의 1 정도 되시고요. 대표님 그리고 뭐 그 아까 뭐 그 기술특례 상장 이런 것도 언급해 주셨으니까 뭐 그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기술력을 지금 확보하고 계시고 어느 정도 계속 또 그 강화해 나가고 있는 거는 프리트레인드 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B2C 혹은 글로벌 서비스로도 이렇게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강화하는 거는 계속 B2B 형태로 어딘가에 디펜드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좋지만 그 뭐 꼭 해외 진출이 아니더라도 좀 더 AI의 본질적으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 아까 그 어린이 글로벌 사례는 하나 설명 주셨고 그런 부분이 사례가 혹시 또 내부에서 생각하시는 게 있을까요? 일단 사실 저희도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여러 개를 펼칠 수 있는 상황은 안 돼가지고 일단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아이템들을 굉장히 잘 만드는 식으로 좀 가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회사가 작년 상반기에 뭐 그 이런 GPT 쇼크 같이 해가지고 매출 급감도 사례도 겪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개의 어떤 비즈니스 동력을 만드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데이터 라벨링이라는 하나의 축으로 가고 있었는데 지금은
라벨링뿐만 아니라 데이터 뭐 기획하는 부분, 뭐 판매하는 부분, 뭐 그다음에 그 AI 제품하는 부분, 뭐 이런 식으로 좀 멀티로 좀 가고 있어서 올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작년에 발굴했던 그런 그 엔진 후보들을 진짜 엔진을 만들어가지고 큰 성장을 만들어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뭐 질문 더 네,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드릴게요. 네, 네. 네.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퍼뜩 지금 생각이 났는데요. 의외로 B2G가 네네. 되게 의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B2G 들거든요. 너무 좋아해요. 네? B2G 원래 B2G 너무 정부는 좋아해요. 돈이 많습니다. 네? 우리의 돈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맨날 B2G로 아니, 빠져. 대표님, 네. B2G가 갑자기 생각난 거는 네네. 사실 이제 공무원분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 네네. 그 실제 사례 네네. 혹은 케이스에 대해서 피드백을 줘야 되거나 네네. 그 이제 속게 대민원 서비스를 할 때는 그쵸, 그쵸, 그쵸. 그런 부분들에는 의외로 네네. 굉장히 더 효율성이 높을 것 같고요. 약간 네네. 데이터 라벨링하고 딱 맞습니다. 맞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런 뭐 예를 들면 또 대한민국이 아시지 않습니까? 또 모바일 정부 전 세계를 제일 앞서가는 정부 이제 5.0인가요? 몇 점 전까지 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되게 좋은 비즈니스 기회 아닐까요? 네, 뭐 지금 우리나라의 기조 중에 하나가 이제 AI 일상화라는 키워드를 갖고 이렇게 정책을 펼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쪽 일도 굉장히 또 많은 일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의 제가 알기로는 스테이지가 보통 이제 ISP라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AI 도입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좀 컨설팅 받는 그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거 위주로 아마 지금 과제가 지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서 뭐 제가 전문의로도 뭐 참여할 예정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좀 봉 프로젝트가 나오다 보니까 그럴 때 저희도 뭐 그 AI 파트너사들이랑 같이 현재 테스트 단계군요. 네, 근데 지금은 오히려 B2B나 금융 쪽에 가장 또 변화가 핫하니까. 빨라가지고 그 분야 먼저 집중하고 있고 뭐 올해 하반기나 내년쯤에는 그 AI 본격적 도입에 대한 예산도 잡히고 이럴 것 네, 같아서 네, 네. 그거에 맞춰서 저희도 수요 대응하면 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네. 홍준 대표님 오늘 아, 어떻게 뭐, 보셨습니까? 네, 사실 대표님이 오늘 IR 하실 때 이제 워낙 또 준비된 게 많아서 많이 숨기고 계셔가지고, 오늘 방송도 좀 이렇게 숨겨지면 어떡하나 했는데, 네, 사실 걱정 좀 했어요. 이제 역시, 입이 열리시니까 대표님이 되게 자세히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전 너무 이해가 많이 됐고, 오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사실은 저는 대표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슬랙트스타에 한 30명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직원의 느낌이. 근데 마지막에 9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쵸. 정말 직업이 사라지고 혹은 일이 사라지고 반대로 새로운 일이 생기고 있구나를 우리가 목도하는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왜냐면 이런 일을 이렇게 하게 될 거라는 뭐 생각? 물론 있었죠. 사실 뭐 대표님은 되게 다르게 느끼실 수 있고 저는 몇 개 지금 이전에 했었던 쫄투가 막 느껴지는 게 있는데요. 저는 리멤버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리멤버도 생각해보면 우리가 늘 명함을 누군가에게 주고 그러면 아시잖아요. 뭐 저나 뭐 이 대표는 명함이 형큼씩 있거든요. 그리고 뭐 명함첩이 점점 더 많아져고 명함첩을 메고 다녀야 될 막 이렇게 상황까지 됐는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효율할까 해서 결국 했던 게 자기가 그냥 스캔해 놓거나 자기가 사진 찍어 놓거나 근데 그게 또 OCR이 안 되니까 자기 거에만 저장해 놨었는데 그냥 전국에 있는 명함을 다 한 번씩 데이터를 넣고 나면 그 다음에 그거 갖고 나눠갖고 쓸 수 있네? 라는 거를 알려줬던 게 리멤버였고 그렇게 해서 판을 바꿨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이후로 뭐 HR이나 커뮤니티로 잘 됐느냐는 또 봐야 될 일이지만 HR로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대표님과 이제 비슷한 회사지만 조금 더 먼저 했던 아까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도 데이터 라벨링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새로운 어떤 일을 창조해낸 부분이고 오늘 셀렉트스타에서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더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건 물론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근데 다른 사람의 AI나 퍼포먼스를 올려주는 역할을 하지 셀렉트스타만의 더 본질적인 우리의 핵심 경쟁력이라는 게 있을까? 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그냥 AI가 더 좋아지는 데 있어서 인프라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인프라는 계속 가거든요. 맞죠. 말씀하신 거 아까 AI가 기반 산업이 원래 잘 갑니다. AI가 망하지만 않는 한 퍼포먼스가 맞습니다. 없는 걸로 밝혀지지만 않는 한 계속 가는 사업인데 AI가 뭐 당분간은 미래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오늘 되게 재미있었고요. 특히 2부에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창업한 지 5, 6년이 되셨고 그런데도 아직 지금
영피플이어서 굉장히 빠르게 창업하고 6, 7년간 경험을 축적하면서 또 좋은 멤버들과 함께 해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가면 뭐 기술통계 상장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더 가게 되면 뭐 우리나라 대표하는 데이터 센트릭 AI 기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해오신 대로 더 정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는 좋은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 대표님, 네. 네. 뭐 좋은 얘기는 다 해주셔가지고. 우리 너무 랩파트가 똑같아, 늘. 근데 뭐 저도 겹치는 내용이 많긴 해서요. 일단 뭐 AI, 뭐 챗GPT 3.5 나오면서 이제 거의 뭐 AI 분위기가 확 바뀌었는데 그러고 나서 뭐 여러 경쟁 기업, 뭐 거대 기업에서 나오고 그리고 챗GPT 스토어까지 생기면서 그러니까 그 AI 성장 그 국면에서 초입 시장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그 성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반에 가장 그래도 기본이 되는 뭐 데이터나 이쪽에 중점적으로 비즈니스를 해 나가면 가능성은 큰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뭐 미국의 거대 뭐 LLM 회사들이 있지만 국내의 뭐 특수 언어 환경 그리고 기업 보안 이슈 그리고 할루시네이션 이슈 이런 거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이 다 국내 AI 시장에서 뭐 데이터 부분까지 다 장악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더 뭐 B2C나 플랫폼 비즈니스는 이제 글로벌 LLM 회사들이 한다고 하더라도 B2B 영역에서는 좀 더 엣지를 세우면서 나가면 계속 가능성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시장 자체도 되게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자금도 많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상장도 빨리 하는 것도 필요해 보이고요. 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 또 응원을 하겠습니다. 네. 혹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프로젝트 하는 서한우 대표님이 그 서한우 대표구나. 서 대표님이 화이팅 또 한다고. 저희의 그 또 주요 공급사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데이터, 그렇죠. 거기에 질문 답변 데이터가 많을 테니까. 이렇게 또 실시간으로 보시고 응원 댓글도 남겨주셨습니다. 서한우 대표가 저 BP 넘겼다고 해가지고 페북에도 올리고 그러시잖아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뭐 출연 소감 그리고 저희가 드린 말씀에 대한 뭐 의견도 좋고요. 출연 소감 포함해서 마지막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또 이런 게 경험이 좀 많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IR 설명 드릴 때도 좀 더 많은 또 사전 지식과 정확히 좀 포인트들을 말씀드렸어야 됐는데 제가 많이 좀 축약해서 요즘 했다 보니까 2부, 3부에서 잘 풀어주셨기 때문에 1부에서 약간 궁금하셨던 분들이 쭉 들으시면서 좋아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어쨌든 사실 뭐 제가 창업할 당시에 봤던 프로를 또 이렇게 나오게 돼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영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두 분 대표님께서 너무 또 즐겁게 많이 해주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